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일단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86,000원 정도의 고가를 형성하고 지금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 장기 투자 구간에서 이렇게 딱 보면 20년 말 그리고 21년 초에 물린 신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 이후에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느냐 본다면요. 실적이 아예 그 박살이 나고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는 적자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쵸? 그래서 23년도에 하이닉스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부문의 실적까지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느냐? 분기 평균에서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봐왔던 구간이 지금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발표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죠. 자, 그렇다는 건 주가는 선반영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죠? 선반영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HBM 쪽으로 진출한다는 내용,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선반영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시계열을 돌려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말에 시세를 크게 발생시켜서 96,800원, 10만 원 근처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외국인들은 이쪽 부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온 결과 주가는 96,800원부터 저가를 따지면 5만 원 초반까지 대략 한 50% 정도의 하락을 거쳤는데, 이때 당시에는 메모리 업황 자체가 피크를 찍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경기에 대한 좀 하방 압력,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경기를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으니까. 자,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선반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지금은 선반영에 대한 관점 자체가 뒤처진 HBM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퀄 테스트 통과를 받았고 젠슨왕 대표의 사인까지 다 받아왔습니다. 그쵸?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신규 타점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신고가 돌파도 했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고, 그리고 눌림목을 거쳤고, 눌림목에 대한 확인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보면서 한미반도체를 매매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자, 그런 종목을 굳이 따져봐라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덜어 있고요. 그리고 중급 이하 종목으로 가면 뭐 DI나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급을 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엄청나게 매수 물량이 몰려들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선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선반영하는 게 어디서부터 선반영이 될까? 앞으로 좋을 부분을 선반영이 되는 건데, 이 선반영하는 의미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한번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선반영한다. 앞으로 좋을 부분을 주가가 먼저 올라서, 그쵸? 앞으로 좋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매수세가 몰려야 되죠. 즉, 우리가 지금 선반영하는 구조, 즉 신고가 매매를 한다는 건 돈을 보고 매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그쵸?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똑같이 움직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마이크론을 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동진 세미캠까지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에 따라서 밑에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매매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수익에 대한 폭은, 그쵸?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인증을 한번 해드리면,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77%입니다. 거의 한 80% 가깝죠.
물론 고가부터 떨어지고 있지만 이 내용은요.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계좌 수익입니다. 그렇죠? 한두 종목 운 좋게 해가지고 결과를 낸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반드시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되고요. 이런 내용은 HBM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종목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자, 지금 반도체를 이야기 드리다가 제가 실제 타점에서 여기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죠. 바이오 종목에 대한 강세 구간은 12월 달부터입니다. 근데 제가 12월 달부터 매매한 게 아니라 딱 잘라서 1월부터 매매를 시작했죠. 확인하고 내가 매수하는 타점을 잡는다. 그쵸?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이랬을 때 31.9%. 그쵸?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18% 수익, 13% 수익,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근거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여기 77%에 달하는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77%에 달하는 계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타점을 공유를 합니다. 제가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장가 매수 TSE, 시장가 매수 KSP. 근데 장 시작 전에 다 나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돌파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100%의 확률로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 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뭐 삼성전자나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쪽 보면 보세요. 제가 실제 매매를 시작하고 있죠.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왜 매매를 할까요? 돌파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완성된 매매를 보면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 때 단기간에 75%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타점까지도 그쵸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할 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거 두 개 눌러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HBM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HBM이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쵸? 삼성전자에서 끝끝내, 그쵸? MUF 방식이라고 하죠. 끝끝내 MUF 방식을 못 맞춰서, 그쵸? 이 스펙을 못 맞춰서 납품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HBM은 원래부터 있던 기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발전이 되면서 뭐 HBM2, HBM3, HBM3E 아마 이게 12층 기판일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 빠르게 막 확산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수요가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HBM은 있던 기술이라고 했고 사용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너무 비싸서예요. 자, 그럼 이 내용만 가지고도 답이 너무 잘 나오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칩 생산 쪽이 늘어나고 칩 생산 쪽이 늘어난다는 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고 그 칩 생산 쪽이 늘어나는 주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고객사이자 앞으로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에서만 HBM을 갖다 쓰다가 경쟁이 붙게 됐을 때 HBM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수요만으로도 지금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쪽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HBM은 더 필요하다. 왜? 엔비디아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니까. 엔비디아에서 너무 비싸게 파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칩을 어디서 만들죠? TSMC에서 만든다. 자, 그럼 TSMC에서 만드는데 TSMC에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야,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롭게 칩을 만드는 기업들도 그쵸?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이쪽이 지금 실제 엔비디아 칩을 사서 AI 서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AI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너무 비싸게 팔다 보니까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점유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어디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그 과실을 지금은 하이닉스가 다 따먹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기 수급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쓸어담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진짜 당연하게 선반영되고 있다. 그쵸? 아직 HBM에 대한 납품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면 그때부터는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실적을 보고 개인들이 붙었을 때 거기다 대고 차익 실현을 해야죠. 그쵸?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에 언제까지 갖고 있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 지금 들어오는 게 선반영 받는 첫 번째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다른 종목들까지 그 타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 자,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2주가 뭐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3개월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조정 구간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주 안에 털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제가 아까 전에 관련주들을 매매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변동폭이 커져요. 삼성전자를 일부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토대로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무너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찍어 눌러야 돼요, 위에서. 근데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죠. 왜? 삼성전자에서 아직 HBM 납품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쵸? 지금 뭐 엔비디아의 뭐 콜테스트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끝나겠냐고요. 만약에 그런 시세가 지금 끝날 것 같았으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엄청난 물량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쵸? 매일매일 쓸어담고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3개월 안쪽으로, 그렇죠? 이게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3개월이 장기 투자입니다. 그리고 2주 단기 안쪽으로 무조건 수익 전환 시켜놔야 됩니다. 관련주들에 대한 타점까지도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요. 제가 삼성전자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실제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래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시세 시작할 때가 왔고요. HBM 납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털려야 될 게 아니라 매수해야 될 때고, 내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선반영이라 그랬죠? 주가는 무조건 미래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본다면요. 지금 강한 종목이 앞으로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됩니다. 그 종목군들을, 그렇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